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금요일의 코너죠. 장안의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전 충남 통합 논의 오늘도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지금 이 이슈가 블랙홀이 돼서요. 모든 걸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 대전 충남 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지 2주 만에 실무를 담당하게 될 대전 지역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했고,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중심의 통합 논의에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양당 간 주도권을 놓고서 신경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하죠. 대전시당 통합 및 그 충청 발전 특위 출범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통합 및 충청 발전 특위 출범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장 기자부터 그럴까요? 네. 그 민주당이 중앙당에 이제 특위를 만들었고, 예. 각 이제 대전과 충남 각 시도당에 또 별도의 특위를 이렇게 만들고 지난 7일에 이제 출범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뭐 말 그대로 뭐 속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굉장히 뭐 많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언급한 뒤로 지금 거의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속전속결이죠. 예, 속전속결이죠. 그리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겠다. 그리고 7월 1일 통합시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그 일정에 맞추려면 뭐 너무 빠르지만 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 빨리빨리 해야 그 선거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 민주당이 그 밝힌 계획대로라면 1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늘이 9일인데 1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2월 초에 법안을 제출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 같은 거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오늘 9일 첫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서구을에서 타운홀 미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에 시작했습니다. 예, 둔산복지관에서 벌써 시작을 했는데요. 예. 과연 그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또 그 의견 들은 걸 잘 취합해서 법안에 잘 담을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좀 반대하는 그런 우려하는 입장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최근에 대전에서 그 큰 LED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조금 안 좋은 말도 좀 반대하는 입장에 그런 얘기도 나와서 과연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잘 담아갈까 참 걱정되고 우려되는 면도 있죠. 타운홀 미팅이 있다는 거는 그 언론에 종사하는 저도 오늘 처음. 그랬나요? 주민들이 잘 알고 참여해야 될 텐데. 글쎄요. 예. 아하, 그렇군요. 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충청발전 특위 출범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지요?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의 드라이브를 이제 통합의 드라이브를 해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고, 이미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찬반 논쟁으로 빠져버리면 이게 블랙홀처럼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의 주도권을 쥐고 찬성 의견으로 이 여론을 끌고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쨌든 그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찬성 의견의 효과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있다. 그렇죠. 답정너.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5대 목표를 제시하긴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선언일 뿐인 거고, 민주당은 아직 안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동의 절차라는 것이 그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이건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일 겁니다. 주민동의 절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논쟁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통합의 효과성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 속에서 이런 특위도 출범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가 TF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행안부의 카운터파트는 지자체잖아요. 대전시하고 충남도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다시 민주당의 그 안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의견을 모은다는 그 절차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한다는 실무적인 기구를 꾸렸다는
그 모양새는 취하지만 사실은 행안부가 만들어준 지침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 특위에서는 사실 정치적 액션 이상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좀 듭니다. 예. 이날 출범식에 장 기자께서는 직접 예. 현장 취재를 하셨죠. 네네. 뭐 사진으로 보니까 지역의 그 민주당 소속이나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얼굴을 보였던데요. 네, 뭐 대전 지역 그 일곱 명의 국회의원 중에 조승래 의원만 예. 당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전체가 다 참여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허태정 전 시장 그리고 오랜만에 공식적 수상의 모습을 드러낸 그 여몽철 전 대전시장까지도 다 참석을 했고 또 전현직 뭐 시구 의원들, 지방 의원들도 많이 참석했고 당원들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 예. 이 특위를 통해서 어쩌면 이 분명히 해내야 되는 과제 같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참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여몽철 전 시장은 일찍부터 이 통합을 자기도 얘기를 했고 통합은 이제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허태정 전 시장은 내가 재임 시절부터도 이런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찬성한다. 메가시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 통합을 우리가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통합을 통해서 막대한 재정 권한을 가지고 오고 지방 분권에 관한 권한 이양을 가져옴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좋게 하기 위한 거다. 이게 충청권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다. 이런 걸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타운홀 미팅에서 사실은 의견도 듣지만 주민 설명회처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혔죠. 예. 이건 지금 대전시당 차원의 추진위원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충남도당은 없습니까? 이제 곧 한다고. 네. 충남도당도요? 예. 예. 대전시당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충남도당도 따라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절차를 밟아 나갈 거고요. 예, 민주당은 그 시도당에 또 특위를 만들었지만 각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위원회 안에도 다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또 주민 설명회나 타운홀 미팅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 시도당이 뭔가를 일을 해서 이걸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거를 조직화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조직화의 과정에서 결국에 당원을 중심으로 또는 지지자를 중심으로 찬성 의견을 끌고 가는 하나의 이제 조직적 그 정치 활동의 그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 법안 만들기 전에 그 법안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속도전에 나서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약간의 지금 견제구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조건부 주민투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 나오는 충청특별시 대전 충남특별시가 아니라 충청특별시로 명칭을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발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지자체는 법인격이거든요. 그 법인으로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인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명칭도 다 그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명칭과 관련해서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그 양쪽 의회가 동의를 하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 안에 대전 충남 특별시라고 명칭을 지정해서 이게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명칭을 바꾸게 되면 의회 동의를 다시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약간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렇게 그 명칭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 다시 그 동의 절차를 구한다고 하면 지금 의회는 국민의힘이 더 그렇죠. 예. 다수당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질문한 게 있었는데요. 질문 내용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먼저 앞서 법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그 법이 부족하다, 부실하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보면 주민투표는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그 법안에 대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니
통합 법안을 발의하면 그 시도의 의결을 거친 것을 준용을 해서 특별한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던진 것은 그렇게 부실하다고 말하는 법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고 또 회의록 같은 걸 보면 그 법을 제대로 그 시도의 의원들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거수기처럼 통과시켰다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면 그 새 법 가지고 시도의 의결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 질문인데 그 답변을 이제 박범계 의원이 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뭐냐면 이장우 시장이 요즘 논조가 달라졌다. 예전하고 달라졌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내용이 부실할 경우 새로운 법이 내용이 부실할 경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은건 시당위원장이 최근에 또 기자간담회를 해서 주민투표를 하든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반대 기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인권 그 시당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가서 그 지방선거 전에 하는 건 무리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있으니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내막을 보면 뭐냐면 새로 그런 절차를 거치면 다수당 그 시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거를 부결시킬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충남도 의회와 대전시 의회가 그 의결해서 통과시킨 것은 그 특별법이라는 구체적 성안된 법안이 있었거든요. 네. 그 법안을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통합에 대해서 찬성을 의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에 담겨 있는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고쳤을 때 그 절차가 정당하냐 여부는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장우 시장은 뭐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훼손되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이 통합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서로 양장이 그렇죠. 예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일단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그 지자체장이 그 추진하는 주민투표 대상에서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돼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부처의 장이기 때문에 이장우 시장이 주민투표 하겠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박범계 위원장도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법률 검토를 다 했는데 새로운 법을 내서 기존에 있는 법과 통합한 그런 법안을 제출하면 기존의 그 절차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준용해도 되고 또 뭐 그렇게 뭐 주민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다 법률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양당이 서로 통합에 찬성을 하면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참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도 뭐 다투고 의견이 맞아도 다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장철민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뭐 장철민 의원은 계속 뭐 출마에 대한 얘기는 전에도 계속 해왔는데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본인이 계속 그 대전시장 출마를 준비해왔고 그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출마를 바꾸진 않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장철민 의원한테는 약간 아픈 대목이 그거였을 겁니다. 그 질문 중에 그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선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내가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의원직도 유지하면서 몸집도 불려보자 이런 취지로 그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장철민 의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픈 부분이겠죠. 현역 의원이 글쎄요 사퇴하고 출마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사례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려면 빨리 결단을 해서 사퇴를 해야 이번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늦게 나중에 후보가 된 다음에 뭐 후보가 되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보궐선거를 못 치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공백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할 의사가 있으면 빨리 사퇴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지금 선거법상으로는 후보가 돼야 사퇴하는 거죠? 아니요. 후보를 등록할 때 사퇴를 하면 됩니다. 아, 후보를 등록할 때. 네. 그래서 그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같이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끔 예.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30일이 지난 뒤에 사퇴를 해서 같이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장철민 의원은 지역구가 이제 대전 동구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본인의 그 활동 영역을 더 충남까지 이제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통합시장을 뽑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대전에서 활동 기반을 두고 있던 의원들이 충남까지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장철민 의원은 그 뒤에 그 활동하는 걸 보니까 주로 충남의 인구가 많은 천안 아산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장철민 의원은 그 당장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후보가 된다기보다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미래의 충청의 대표 선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지금 그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장철민 의원은 요즘 좀 당과 입장이 다른, 정부와 입장이 다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뭐 이해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본인의 이제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렇죠. 이런 네. 전략적 측면도 분명히 네네. 있겠죠. 그렇죠. 아마 그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예. 이해운 의원 지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거를 캐치하고 약간 그 강성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그 세종시장에 도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출마 선언을 했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입니까?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상훈하 의원은 이제 대전 중구에서 예. 지난번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현재는 지금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죠. 예, 그렇죠. 예. 대전 시당위원장이죠. 아마 그 어떤 지역의 시당위원장이 다른 지역에서 그 출마하는 경우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조국혁신당은 대전시당을 별도로 하지 않고 대전 세종을 같이 묶어서 하고 있나요? 하는 걸 겁니다. 아닙니다. 세종 시당위원장이 있었는데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세종 시당이 큰 그렇죠. 문제가 예, 좀 맞아요. 있었습니다.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강미정 대변인 그렇죠. 성폭력 그렇죠. 사건 관련해서 예,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겸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겸직은 아닌데 세종 시당이 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세종시당에서는 원래 그런 뭐 시장 후보를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황운하 의원은 이제 세종시에 더 진보적인,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선명성 있는 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실제 표심도 그런 면들이 좀 나타났고, 그렇죠. 지금 만약에 대전에서 출마를 하려면 대전, 충남 통합시장에 출마해야 되는데 사실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시를 택한 것 같고요. 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판세를 볼 때 뭐 선거공조는 없다고는 하지만 마지막에 선거공조에 할 때 카드로 내세울 가장 좋은 지역이 다른 곳은 다 양보할 테니 세종시는 우리 이 땅으로 이렇게 하면 어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드로 쓰기도 좋은 지역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황운하 의원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세종시로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조국혁신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당원이 가장 많은 곳이 세종시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원이 많다는 것이 황운하 의원의 결심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략적 공조가 좀 있을까요? 뭐 정치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그 세종시장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는 사람들과 그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주 합치돼서 어떤 그 누가 될 것이다, 누구를 민다든지 뭐 이런 기류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뭐 출마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나요? 이춘희 시장은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 또 조성호 부시장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김수현 그 참여연대 예. 그 대표도 그 출마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그 의견이 모아져서 누가 가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준현 의원이 사실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 범 네. 여권 내 마땅한 지금 후보가 강력한 없다. 후보가 네, 없다. 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황운하 의원이 먼저 치고 나섰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여당에서는 진정성 없는 사과다 이렇게 일축하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사과 그리고 이 사과에 따라서 지역 정치권도 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지금 당 중앙당 내에서도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지금 뭐 내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네. 그 뭐 민주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진보 진영에서는 뭐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 당에서도 항상 선거 앞에 두면 천막 당사를 한다거나 뭐 큰절 퍼포먼스 뭐 이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절도 하고요. 많이 네, 했죠. 이 장동혁 대표의 그 국민의힘도 그동안 뭐 윤어게인 세력과 뭐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오히려 그걸 비판하는 그 당내 사람들을 같이 그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사과하고 또 직전까지도 그 계엄이 뭐 잘한 것이다라는 네. 입장을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사과가 사실상 당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2월 위기설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그 다선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그 이끌었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그 윤어게인 그 행보로는 선거에 임하기가 어렵다 이런 위기감이 있어서 몇 달 전에 주호영 의원이 아주 쓴소리를 했죠.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바꿔야 된다. 그게 2월이다. 뭐 이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비껴나기 위한 그 당내용 사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지역에서는 뭐 이와 관련해서 반응이 없습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쪽? 국민의힘 쪽이요? 예. 특별한 반응은 제가 못 봤는데요. 일부 시의원 뭐 탈당한 시의원도 있고 탈당의 조짐도 있긴 한데 예.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예. 모르쇠 전략이 아닌가. 어쨌든 외면하는 거죠. 예. 중앙당의 눈치만 그냥 살피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네, 되는 네, 건가요? 네. 어떤 의견을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는데 이거 한 간단하게 짚을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상 민주당의 공천 헌금 논란 뭐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어요. 이게 지역에도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상 그 지방의원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거의 사실상 공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 공천 그 관련 기구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대표로 누군가가 파견이 와서 그런 사람들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역위원회 대표로 보내는 사람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 지금 이런 조치가 어떤 실효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조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민주당이 뭔가 바뀐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메시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면 공천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리인이 누군가가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될 테고 그 예. 공천관리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할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쨌든 입김은 네. 작용한다. 네네. 밖에 있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일 텐데 사실 그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는 시도당 위원장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죠. 선거를 앞두고 실제 그 공천 심사를 하기 직전에 이미 누구로 간다라는 것을 거의 지역위원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거의 뭐 밀어주고 누가 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초의원은 시민들이 그 개인 후보 몇 면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당에서 공천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공식이 대부분 이제 성립이 되니까 실제로 지역위원장이 밀고 있다는 소문이 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경선을 이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안의 이슈. 지금까지 지역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월 9일 금요일 5시 엔드에서 남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곡으로 익스트림의 모던 월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고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주에 휴가라서 다음 주는 손지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휴가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이었습니다.